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돈 떼이는 상황, 특히 거래처 미수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 자존심까지 상하게 만드는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미수금 회수가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다른 데다 먼저 돈을 줬기 때문에 채무자가 진짜 여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변제 능력은 있지만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한국신용정보원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수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 회수율이 76%인 반면 1년이 지난 후 조치를 취한 경우 회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냐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상황인 경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법인 폐업, 개인 회생 등 채권자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금융감독원 자료를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미수금 채무자의 약 40%는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룬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러 채권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추심 조치를 하는 채권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첫 번째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른 데보다 내 미수금을 먼저 빨리 회수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상황이라면 못돼 처먹은 업체에게 가만히 당하지 말고 보다 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 홍군형을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 대응을 위해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듯이 먼저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제가 미수금 채권 추심에 척수한다면 일단 거래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부터 신용 등급은 당연하고 채무회사 주요 자산 및 거래처 현황도 파악하는데요. 줄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 받을 돈도 있을 테니 최근 판매처 파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관계회사나 특허와 같은 경쟁력 등 채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이런 정보 분석을 통해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과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채무자와 접촉하는데요. 저는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이거 빨리 결제 안 하면 이렇게 해서 니네 회사 망하게 만들 거야 라고 반협박 같은 압박을 하죠. 물론 100%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권한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약 70% 이상의 채무자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죠. 성공적인 미수금 회수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곳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한다는 압박으로 회수할 때도 많고, 기업 채무불이행 등재, 시설 설비 압류 등의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무기로 툭하면 사무실이나 현장에 찾아가고 맨날 전화하고 독촉장을 날리며 채무자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최근 실제 사례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거래처에 8천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난해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들먹이며 줄듯 말듯 채권자 속을 태우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제게 추심을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채무회사가 대기업과 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 중임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해서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해줄까, 계약하면 그쪽에 가압류 걸어서 니네 회사 부도나게 만들까, 이렇게 압박했죠. 결국 수임받고 한 달 만에 8천만 원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수금 회수에서 중요한 건 정보력과 채권 회수 노하우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독촉으로 거래가 단절돼서 더 큰 손해로 이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채권자가 황금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에서 거래처 미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은 절대 채권자님 편이 아닙니다. 미수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선의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